마이크 안 나왔지?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얘는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니까 무슨 문제? 그렇지. 근각의 제관계를 이용하는 문제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찾으세요라는 문제랑 관련된 걸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연립을 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는 x 플러스 k 이 양을 우변으로 합시다. x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걸 만족하는 x가 만약에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예요? 오라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얼마? 2. 자, 요거를 이제 애들이 많이들 틀려요. 잘 봐. 최고 차익에서가 음수인 이차함수가 있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 만나는 점 하나를 B, 다른 하나를 A라고 잡고 그 두 개 사이의 거리가 2루트1라고 했지. 그치? 자, 만약에 요 책에 있는 다른 문제랑 고민을 해볼게. 책에는 이거밖에 없었어. 이차함수와 뭐? X축이 두 점 PQ에서 만나고 PQ 사이의 거리. 같은 문제죠? 비슷한 문제죠? 함수가 달라졌을 뿐. 그래서 얘도 일단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했더니 3x의 제곱에 플러스 kx 마이너스 1은 0. 그때 이 만난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x좌표를.
등각계승 관계를 살려주는 문제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k.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얼마? 3분의 4. 이 문제랑 저 문제랑 다른 점 알겠어?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최고층에서는 양수 x축과 만나는 두 점, 그리고 만나는 점 하나를 p, 하나를 q. 이름이 달라요 라는 이상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요 사이의 거리가 3분의 4. 자, 둘이 뭐가 달라? 비스듬합니다. 쟤는 기울어졌죠. 그 차이예요. 어서와요. 문 닫고 올래? 들어오면서 카메라 인사 한번 해주고. 알았어. 그렇게 하면 안 보이지. 자, 요 차이입니다. 둘 다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 무슨 차이가 있어? 얘는 x축이랑 만나는 점들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x좌표의 차,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체가 거리가 되는데 얘는 기울어졌어요. 얼마나 기울어졌어?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45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x좌표의 차이기 때문에 얘가 돼야지. 그래서 2예요. 5 아니고 2요. 네. 그래서 기울기가 1이다를 살려주는 게 내가 보통 쓰는 풀이. 근데 보통 이렇게 해, 안 해? 보통 안 해요. 왜 그러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보통 하는데요? 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바로 2로 찾아옵니다. 뭘 이용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잘났나? 자, 내일한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알파, 베타. 직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x 플러스 k죠. 그래서 y좌표를 구해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듯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해. 그래서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얘를 계산해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2배를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2루트이다 라고 해서 내풀이로 넘어가.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기울기를 썼다 안 썼다? 안 쓰고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y좌표를 구해서 직각삼각형으로 가고 있고 나는 이제 기울기를 이용해서 찾고 있고 근데 내가 쓰는 풀이가 일단은 쉽지. 근데 맹점은 있어. 뭐? 맹점은 없네. 어쨌든 이게 훨씬 간편합니다. 이걸로 가주세요. 알았죠? 알았죠? 그럼 선생님 이게 45도 같은 거 모르면 어떡해요? 몰라도 상관없어. 기울기만 알면 돼. 오케이? 다른 문제로 가볼까? 잠깐 지워도 돼? 일단 마무리 지워도 돼? 기울기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몽둥이 있다. 됐다, 큰 거 있다. 너무 큰데? 숨기자. 자, 다시. 일단 여기까지 흐름은 잡겠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잘 들어. 기본 문제는 이겁니다. 이차함수와 x축 그리고 만나는 점을 PQ라고 잡고 PQ 사이의 거리. 아까 지난 시간에 내가 분명히 PQ 사이의 거리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분명히 근각계승을 살리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어. 한글로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선분 PQ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인 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일단 연립을 해서 근을 잡고 근각계승을 쓰는 건 명확해요. 근데 여기서 그림을 잠깐 그려봤더니 x축과 만나는 점이다 보니 이놈의 x좌표가 알파 이놈의 x좌표가 베타라고 잡았다 치면 거리가 곧 3분의 4, 그 거리가 곧 x좌표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3분의 4다라고 해서 근각계승관계 쓰면 돼요. 계산 생략할게요. 이 문제 답은 이렇게 나와. 근데 지금 내가 잡은 거는 뭐다? 이차함수와 직선이야. x축이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직선, 기울기가 있는 직선. 그 직선으로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3분 AB의 길이를 줄 때도 역시 근각계승관계 살리는 문제라서 연립을 하고 근을 알파 베타로 잡아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가는 것까지는 맞아.
근데 여기서 절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2루트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쟤랑 다르잖아. 왜? 그림을 그려봐. 그림을 그려봤더니 비스듬하거든. 직선과 만나는 점은. 근데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부르는 녀석은 x 좌표들의 차라서 요만큼의 길이만 나오는 거야. 요만큼의 길이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간다? 요 길이가 2루트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찾아와야지. 그때 나는 기울기가 1이다를 이용해서 45도를 살려가지고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얘는 2라고 찾았지만 45도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기울기가 2. 너네 탄젠트가 2가 되는 거 알아? 알아? 모르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리는데요, 선생? 그래서 꼭 탄젠트를 살릴 필요는 없어. 다시. 그러면 기울기를 아까 방금 누가 질문했지? 은주였나? 질문한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가도 됩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 분수로 잡으면 그게 바로 기울기란 말이야. 그런데 기울기가 1이다? x 값이 증가한 만큼 y도 똑같이 증가하세요. 그게 바로 기울기 1이 의미하는 거네.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보이니까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얼마? 2루트 2를 보면서 너희들은 알파와 베타 사이의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얘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곱셈공식의 변형식 쓰는 거는 생략해도 되겠지. 아마 K가 5인가 뭐 이렇게 나올 거야. 뭔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5 맞냐? 뭐 곱셈공식 변형? 자, 가볼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면 되죠. 얘는 4예요. 얘는 16이고요. 그럼 얘는 3 돼야 되지 않아? 그지?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이어야 됩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 얘가 3이어야 되니까 K는 5. 됐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았음? 알았음? 자, 그러면 문제를 살짝 바꿀 건데 같은 지적은 합니다. 알았죠? 그냥 개수만 살짝 바꿀 거야. 어디만 살짝 바꿀 거냐면 요렇게 바꿔보고 AB의 길이를 요렇게 바꿔볼게. 다시 한번 풀어봐. 자, 뭐뭐 바뀌었어? 직선의 기울기 바뀌었고요. 선분 AB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말고는 똑같아요. 그럼 막 바꾼 거라서 답은 지정할 테니까 답까지는 가지 말고 어차피 근각 계수형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까지만 찾아봐. 알았지? 기기. 자, 잠깐 요 얘기 좀 하고 갑시다. 1월부터 이제 개편되는 반. 우리 반은 이제 개편이래. 1월이 되면 수학 상심화반으로 갈 겁니다. 오케이? 수학 상심화반으로 가는데 일단 요일은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화목토일인데 화요일, 토요일 반으로 갈 겁니다. 정규반이 이제 주 2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특강이 주 중에 또 깔리지. 화요일은 원래 우리는 뒤에 8시, 10시가 수업이고 앞에 6시, 8시가 클리닉인데 그게 바뀌어요. 6시, 8시가 수업이고 8시, 10시가 클리닉이에요. 그리고 주 2회던 클리닉은 주 1회로 바뀝니다. 토요일날 클리닉 없어요. 토요일날 시간은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의 수업으로 30분만 미뤄지고 똑같아요. 자, 이렇게 주 2회로 진행할 건데 아까 얘기했지. 대현이 오기 전에 우리 반 인원이 좀 바뀌어요. 지금 원래 화목반으로 하고 있는 수학 2반이지 거의는. 스카이 0반이랑 지금 우리 반을 합칠 거예요. 자, 스카이 0반. 걔네들이 좀 진도가 많이 빠르긴 합니다. 수투를 벌써 3바퀴를 돌렸고
고2 2학기 거 미적분을 이번 방학 때 처음으로 이제 한번 들을 애들이야. 그래서 수학 상을 졸래 잘해. 이건 아니야. 오히려 수학 상을 거의 중1 때쯤 2번 정도 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기억을 못하는 상태야. 수학 1을 해보고 수학 2를 해보다 보면 근해 분리 이런 것들을 많이 까먹어가지고 쓸 줄은 아는데 아직 정확하게 또 이제 제대로 기억을 해서 심화 문제까지 풀고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야. 수2는 잘해. 또 상을 잘 못해. 어쨌든 그 반이랑 스카이 0반이랑 합반을 할 겁니다. 자, 요 합반은 일단은 한번 말 그대로 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잘 사는지 한번 합사해보자라는 느낌으로 합반을 해보는 거지. 여기서 이제 무조건 이대로 고정을 할 거야 라는 거는 아니에요. 추후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방학 때는 어차피 수학 상심화반을 그 교재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서 일시적으로 합반을 했다가 모든 것이 다 이제 픽스해야 되는 3월부터는 또 다시 한번 살짝은 바꿀 수 있기는 해요. 좀 더 내가 반을 더 많이 뜯어서 개설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 했던 진도에 맞춰서 분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합반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너희가 2, 3학년 됐을 때, 고2, 2, 3쯤 됐을 때는 차이가 날 거야. 분명히 그건 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일단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아무리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특강을 막 듣는다고 해도 얘네들보다는 덜 하게 되는 거는 똑같거든. 얘들은 특강 안 하냐? 얘들도 할 거란 말이야. 걔네들이 하는 특강과 너희들이 하는 특강과 막 합치다 보면은 얘들이 차이는 나, 처음에. 그래서 정규 수업 때 얘네들과 너희들이 합치면 문제는 그거야. 실력 차가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너네들은 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분반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우리 반은. 네, 현재는 그렇다 이거고. 그래서 교재는 지금보다 난이도가 꽤 많이 올라가긴 갈 건데, 아까 말했듯이 얘네들도 지금 최근에 수학상을 막 심화반을 2번씩, 3번씩 한 게 아니라 2, 3년 전에 한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래서 적당한 난이도로 난이도를 좀 올릴 건데 아직 교재는 미정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정규반이 바뀐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너희들도 이제 주 4회던 수업이 주 2회로 줄어들고 이게 끝 아니고, 너희들도 역시 윈터 특강에 들어간다, 그죠? 너희들의 윈터는 수학하, 화목, 월수, 월수 셋이. 자, 수학하 개념반이 하나가 열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특강. 까먹었다. 내가 무슨 요일이라고 하든 월수라 그랬지. 월수 시간은 똑같아. 3시에서 5시. 얘네들은 클리닉은 없어요. 그냥 수업만 딱 진행한다고 보면 되고, 여기는 말 그대로 진짜 수학과 처음 하는 애들만 하는 반. 그래서 지금 같은 교재, 개념원리나 RPM 2권을 다 쓰든 RPM 하나만 쓰든 처음 하는 애들과 함께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특강이라서 개념원리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내 계획은 그래. RPM 하나만 해서 정규 수업에 지장은 주면 안 되거든. 영어 수업에 지장 주면 안 되고. 그래서 RPM 한 권으로만 딱 알차게 끝내자라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윈터 때 진행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얘가 특강, 얘가 정규. 그리고 너희들이 크게 얘네들이랑 봤을 때 차이가 안 난다 싶으면 픽스할 수도 있고, 요 수업 시간은 얘네들은 일단 픽스해서 쭉 갈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만약에 일반이랑 해도 괜찮네, 오히려 쟤네들이 잘 하다 보니까 대답 잘하고 하다 보니까 자극받아서 나 괜찮은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은 남아도 돼요. 어차피 3월부터의 수업은 교재 난이도가 만약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라 치면, 만약에 얘네들이 4단계를 한다 치면 그래 봐야 다른 반들은 1단계까지 교재 안 내려가. 한 3단계에서 5단계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야. 알죠? 얘들이 뭐 제일 어려운 반이니까 얘를 5단계라고 치면 다른 정규반들도 다 3단계 아니면 4단계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서 교재 차이가 크게 심하진 않거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어차피 내신용 교재지 모의고사용 교재는 아니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괜찮으면 이대로 쭉 갈 수도 있고, 이 수업 시간은 크게 변동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화요일 날 뒤에 8시에서 10시에 특강 붙이는 거 특강이네. 클리닉 붙이는 거 하나 보고 있고, 클리닉은 주 1회로만 진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요게 이제 앞으로 개편되는 시간표니까,
교재 정해지거나 하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고, 요 시간은 지금 뭐 써놓을 필요 없고, 내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한번 싹 정리해서 카톡으로 전부 다 보내줄 거니까 참고하세요. 알았죠? 자, 어쨌든 계속 수업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 똑같아. 뭐? 연립해요. 이항해요. x제곱에 뭐야?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요. 자, 여기서 아마 이 마이너스 3 때문에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해. 그거는 신경 쓰지 맙시다. 왜? 우리의 목적은 그림 그려서 근각의 관계를 써보는 게 목적이었거든, 이 문제는. 그래서 AB, 이번에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 얼마예요? 2죠? 이야. 자, 직선이 개수가 바뀐 거 같냐? 자, 그러면 분명히 이놈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그리고 극락의 세관계에서 분명히 쟤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관련된 걸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너희들은 분명히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찾으러 가면 돼. 그때 아까 다이내 오기 전에 했던 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얘의 x좌표를 알파로 잡아요. 그래서 뭐 한다 그랬어? 직선에다 넣어요. 그래서 y좌표를 찾아요. 베타도 넣어요. 직선에다가 y좌표를 찾아요. 그래서 x좌표끼리 뺀 거랑 y좌표끼리 뺀 거랑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는 루트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찾아. 그럴 필요 1도 없습니다. 알았죠? 왜 그러신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풀이고, 우리는 뭐 살리면 돼? 기울기를 살리면 돼. 그때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x값의 증가량은 내가 찾고 싶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잖아. 얘는 2. 그거의 2배. 그지? 1대 2. 루트 5. 피타고라스 정리를 길이 b로 써보면 1대 2니까 얘는 루트 5겠지. 근데 그 루트 5에 해당하는 길이가 얼마래? 2 루트 5. 2. 끝. 알았죠? 고장났어, 다현이. 응? 왜? 생각해봐. 1대 2 루트 5. 근데 그게 2 루트 5라니까 A가 2란 얘기잖아. 알았음? 네. 절대값이 있잖아요. 나는 오른쪽을 베타로 생각하는 네 말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맞기는 해. 근데 오른쪽이 베타인지 왼쪽이 베타인지 베타가 큰지 베타가 작은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웠잖아. 그걸로 양수 취급하면 되죠. 알았죠? 됐죠?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울기를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네. 끝. 자, 지난번에 했던 얘기 그냥 요거 하나가 생각나가지고 한번 풀어봤고요. 이거 한 문제 푸는데 40분이 걸렸어요. 이게 말이 돼? 오! 최대 최소화로 갑시다. 응? 윈터면은 윈터를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 학원 10to10이라서 필수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선택이겠지 당연히. 들을 사람들은 들으세요. 말 사람들은 마세요. 수학하가 아니라 수학 1 듣고 싶은 사람들은 수학 1 들으시고요. 수학 1도 개설을 합니다. 근데 안 들으려고? 어. 그러면 수학하 심화반으로 가는 방법은 있지. 그리고 수학 1 개념반을 들어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어. 그건 이제 학원에서 상담을 하거나 나랑 얘기를 해보면 되지. 일단 보통 두 번의 수업을 한다 치자. 만약에 내가 내년 3월에 또는 내년 9월에 나가야 되는 과목을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치자. 그때 지금이 가장 여유 있는 시기잖아. 그래서 보통 수상 개념은 먼저 여름방학 전에 해보자라는 게 목적이라면 겨울방학부터는 이제 채워가야지. 얘를 심화반으로 가면서 다음 과목인 수학하를 채워가야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가고 있는 거야. 왜? 수학상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수학하를 했을 가능성이 너무 낮잖아, 사실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세트화 해놨다 이거지. 필수로 그걸 들으세요는 아니야. 만약에 수학하 개념 수업을 예전에 들었고, 교재까지 만약에 겹쳐서 나는 좀 심화반을 듣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은 요 심화반이랑 같이 들으면 돼요. 그리고 나 혹시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많이 진행해서 뒤에 내용도 한번 미리 겪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보는 방법도 있죠.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난 이번에 이렇게 해볼 거야.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오케이? 너 입맛에 맞게 막 골라가시면 됩니다. 알았음? 네. 그래서 수학하 심화반은 나는 일단 특강으로 개설을 하고 있지는 않고 정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나랑 뭐 내 수업이 겹치진 않겠지. 그 수업으로 들어보는 방법이 있기는 해. 근데 이제 정규 수업이다 보니 거기가 목토반이거든. 그래서 목요일은 우리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상관없는데 목토인가 목일인가? 아, 목일이다. 일요일 날이 5시 반에서 7시 반. 우리랑 시간 똑같아요. 그렇게 들어보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들으려면 또 뭐 영어나 또 다른 과목도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간이랑은 안 겹치잖아. 아니, 지금 이거랑 똑같으니까 사실은 안 겹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학원 영어가 그 자리를 끼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미리 학원에다 얘기를 해봐야 돼. 너가 먼저 어머니랑 얘기해서 나는 수학하 지금 요반에 맞는 특강은 수학하 개념반이래. 근데 수학하 심화반 듣고 싶다 얘기했더니 우리 학원에서 정규 수업을 특강처럼 들어도 된다고 하더라. 근데 그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때다. 그 엄마랑 한번 얘기해서 엄마한테 한번 전화를 해줘봐라. 라고 얘기하면 되죠. 알았죠? 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거든. 그렇게 많이들 시키거든. 정규 수업을 특강처럼 듣게도 시키는데 그거는 일단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게 우리 학원에 과목이 너무 많아. 영어도 있고 과학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걔네들이랑 겹치는지를 또 모르겠어. 그 과목이랑. 그거는 학원에다 문의해봐야 할 것 같아. 그렇죠? 뭐 하자 말았냐? 아무것도 안 했네. 갈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방학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해보고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하고 저 부분은 뭐 학원에다 문의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알았죠? 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차함수 단원의 마지막 유형인데요.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몇 가지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단원 자체는 되게 쉬워. 그 몇 가지는 하나는 활용 문제, 하나는 응용 문제랄까? 뭐 어쨌든 이상한 거 하나 있어. 자, 갑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나는 끝냅니다. 뭐 해주세요? 그래프 그리세요. 자, H. 자, 너네가 지금 수학의 정석이라는 교재가 아니라 개념원리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개념원리라는 교재를 보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뭐 하라고 하고 있냐면 여기 2번 봐봐. 여기 2번 보면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밑에 검정색 글씨로 뭐라 돼 있어? 이차함수 블라블라의 최대 최소는 이차함수의 식을 블라블라의 꼴로 변형한 후 다음과 같이 구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딴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 여기 있는데 왜 안 폈냐? 요거 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수학의 정석이라는 교재로 가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얘처럼 요약 정리하고 있어. 근데 그 바로 위의 내용을 보면은 한글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다. 또는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면 된다. 이것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뭐 하란 얘기야? 외우란 얘기야?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야? 그리란 얘기예요. 알았죠? 근데 다른 대부분의 문제집들, 특히 RPM 같은 유형서가 제일 문제지.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걔네들은 말 그대로 너희들이 개념서로 공부를 해왔을 테니 내가 정리 한번 해줄게. 이거 보면서 문제 한번 풀어봐. 이 목적이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근데 개념서는 이러면 안 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뭐 해주세요?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자, 한 장만 넘어가봐, 책. 한 장이 아니다. 좀 넘어가봐. 이차함수의, 바로 다음 장이 있다. 자, 여기를 봐봐. 제일 위에 제한된 어쩌고저쩌고 있지. 그 검정 글씨부터 봐봐. 어쩌고저쩌고의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약간 무슨 색이야 이거? 하늘색이야? 하늘색 네모박스 빵 주고 있으면 이거 뭐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 마치 외우라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면 된다. 아니 뭐 쓰란 얘기는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그 책에도. 그래서 결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뭐 한다? 그래프 그리면 된다. 그게 이차함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 3차, 4차, 지수, 로그 모든 함수가 다 마찬가지야. 모든 함수는 전부 다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으면 그래프 그리면 끝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프만 그립시다야.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거에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약속이라기보다는 편리하게 해주는 건데, 그래프를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에는 좌표축, X축이나 Y축은 쓸데없어요. 그리지도 마세요. 그냥 이차 함수만 뚝 그리면 돼. X축, Y축 막 자세하게 설명하고 막 X절편 찾고 안 해도 돼요. 알았죠? 두 번째, X의 범위. 수학하를 배운 사람들은 X의 범위를 무슨 말로? 정의역이란 말로 배울 거예요. X의 범위, 정의역의 범위를 같이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프 안에. 알았음? 그 사실만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번 단어는 쉬워. 뒤에 있는 몇 가지만 어려워. 그게 얘가 말하는 것처럼 이걸 하나하나 세부적인 유형이라고 다 생각을 하면은 진짜 많아지지. RPM 보면 유형 꽤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래프만 그리세요로 가시면 끝나요. 그게 맞는 풀이고요. 알았죠? 자, 간다. 바로 문제 풀어봐야지. 자, 필수 예제 7번입니다.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자,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세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고 싶다. 뭐 해야 돼, 얘들아? 루레프 그려야죠. 그죠? 최고차의 수 봐야지. 그리고 뭐 봐야지? 축 봐야지. 자, X축과 Y축을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하면은 뭐도 봐야 돼? 이차함수에서 뭐부터 찾아, 우리 보통? 꼭지점 먼저 찍지. 쿡. 그러고 나서 최고차에서 양수면 이렇게 그리고 최고차에서 음수면 이렇게 그리면서 X절편 찾고 막 이러잖아. 근데 내가 X축, Y축 필요하다 그랬어? 필요 없다 그랬어? 필요 없어. 그러면 뭐만 있으면 돼? 꼭지점 다 필요하니? 누구만 있으면 돼? 축만 있으면 됩니다. 축을 살리면서 최고차항에서 양수. 요렇게 그리면 끝나요. X축, Y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축만 구하자. 축 좀 빨리 구할 수 있나? 대칭축 어디야? 예. 대칭축 어디에요? 여보세요? 대칭축 얼마예요? X는? 자, 대칭축 어떻게 구하면 누에? 원래 대칭축 어떻게 구해? 중학교 때는 이런 짓 했고, 짓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이런 거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대칭축을 구하는 가장 기본 풀이. 근데 외운 사람들도 있죠. 대칭축,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자, 근데 이거 필요 없죠? 자, 한 번 더 요약하자.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봐. 자, 뭐 해야 돼요? 얘랑 얘랑 섞어봐. 최고차항에서 3 좋아, 싫어? 싫어요. 그러면 눈으로, 머릿속으로 3으로 나눠봐. 3으로 묶어봐. 1차항 계수 얼마야?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6까지는 암산할 수 있지. 그럼 거기서 외워두세요. 마이너스 6에서 딱 2로 나누고 부호 바꾸면 돼. 그게 이거야. A로 나눈다가 A로 묶었고 마이너스 2분의 1배. 부호 바꾸고 절반. 그래서 나는 절반의 부호 반대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 암산 가능하잖아. 마이너스 6의 절반, 마이너스 3. 부호 반대, 플러스 3. 알았죠? 잘 수 있겠지? 네. 그래서 대칭축 마이너스 2분의 B. 뭐 이거 막 외우려고 하지 마. 무조건. 그리고 뭐 외운 건 똑같긴 한데. 자, 어쨌든 대칭축의 x는 3 찾았습니다. x의 범위를 표현을 하라 그랬죠? 근데 주어진 x의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은 x의 범위는 뭐다? 실수 전체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봐. 자, 여기서 말하는 값의 최대 값, 최소 값. 그 값은 뭐야? 누구의 값이야? y의 값이지. 그쵸? 맞죠? y좌표. 제일 많이 내려가는 거 어디야? 어디야? 여기. 그렇죠. 즉, 꼭지점의 y좌표. 그냥 꼭지점을 그럼 찾아왔었어야 되는 거가 아니라 이제 3 넣으면 되지 뭐. 근데 최대값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금 같은 그래프에서는 계속 끝없이 올라가는 이차함수에서는 최대값 존재 안 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값은 x는 3일 때 발생한다. 3 넣어보자. 얼마예요? 27-54 플러스 25예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니? 마이너스 2. 그 답은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이다. 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도 있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조사하시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그런 문제는 좀 더 자세하게.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x는 3에서 마이너스 2를 갖는다.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좋긴 하겠지. 알았죠? 자, 다음. 그럼 밑에 있는 건 너희들이 풀 수 있을 거고 하나 더 가자. 필수 예제 8번. 자, 이번에는 문제가 거꾸로예요. 얘들아, 너네 이차함수 그래프 배웠던 중딩 때로 돌아가 봐. 우리 뭐 배웠어? 이차함수 식을 빵 주고 나서 그래프 그려보세요. 줬지? 그치? 그때 뭐부터 찾아? 뭐 찾았다고? 꼭지점의 좌표부터 찾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를 2x-1의 제곱에 플러스 3 꼭지점 좌표 몇 콤마 몇? 1,3 꽝 찍어놓고 나서 좌표 평면상에. 그치? 그러면서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슥슥 y절편 5 하면 끝나잖아. 근데 거꾸로 주지. 뭐? 자, A, B, C를 구해봐. 그래도 풀 수 있잖아. 맞지? 어떻게? 꼭지점의 좌표가 1,3이야. x-1의 제곱에 플러스 3꼴이야. 최고차항에서만 모르겠어.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요점 0,5를 넣어봐. A 나오겠지. 맞죠? 그렇게 풀었던 거. 뭐야? 미지수 방향만 살짝 바꾼 것 뿐이잖아. 식을 줄게 그래프 그려봐. 그래프 줄게 식 구해봐. 그러면 방금도 뭐야? 이차함수를 줄게 최대 최소 구해봐. 이번엔 거꾸로. 최대 최소를 줄게 이차함수의 식 구해봐. 그래도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알았죠? 자, 갑니다. 이차함수 블라블라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6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대? 최소값을 갖는데 그러면 아래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앞볼이 방금 내 귀에 들린 거 맞나? 아래로 볼록 누가 앞볼이라고 한 거 같은데 맞니? 헛걸 들었어. 아래로 볼록 맞아요. 맞죠? 그래야 최소지. 이렇게 생기면 최소가 있냐? 계속 내려가니까 없잖아.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아래로 볼록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이게 바로 축을 알려주는 거고요. 얼마를 갖는다? 마이너스 6을 갖는다. 그게 뭐야? 꼭지점의 y좌표를 알려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너희들은 벌써 식을 어디까지는 세울 수 있어?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 최고차항의 수만 몰라요 로까지는 갈 수 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셈? PQ를 구하래. 어머, 어떻게 찾아? 최고차항의 수를 아예 그냥 제공을 해버렸군. 근데 최고차항의 수를 제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을 지난다 하면서 대입해서 구하도록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럼 끝났네. 정리하면 답이죠. 맞죠? 끝. P 4 Q 마사 더하면 아니네 안 더하네. 됐죠? 끝. 됐나? 볼 수 있겠죠? 자 뭐야 식 줄게 최대치수 구해봐. 최대치수 줄게 식 구해봐. 밑에 거 굳이 풀까 말까? 그래요. 밑에 거 75번 하나만 풉시다. 175번이요. 아니다 둘 다 풀어. 74, 75 둘 다 풀어. 내가 뭐 몇 번 풀라 그랬어? 아 둘 다야? 이차함수의 그래프 74번 갑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 최대값이 5. 자, 얘들아. 잘 봐. 1차의 개수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1차의 개수를, 상수항의 개수라 해야 되나? 상수항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1차의 개수랑 상수항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이거는 보기에 따라 달라지겠지. 문제에 따라. 줬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줬다라는 거는 A를 살려서 써보겠다라는 얘기고 안 줬다라고 읽는 거는 A를 안 살리고 일단 내가 구한 다음에 주어진 식이랑 비교할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거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는 미지수가 주어진 거네요. 이건 미지수를 살려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2,5를 대입해서 A를 구하러 갈 겁니다.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래프로 특징을 잡을 거고요. 둘 다 맞아요. 근데 뭐 이 문제처럼 이런 거 특히 요딴 거는 그냥 안 준 거랑 똑같죠. 1차항 상수항은 몰라. 니들이 구해. 이 얘기지. 그치? 이 문제는 왜 굳이 3을 줬을까? 그건 나도 몰라. 이 문제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닐까? 오케이? 어쨌든 이거는 그냥 1차항 상수항을 모르는 상태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그 말은 뭐야? 거기서 막 완전 제곱꼴로 고치려는 그 중학교 때 습관 갖다 버리고 얘를 먼저 봐야지. 축이 마이너스이고 최대값이 5다. 일단 최대값을 갖는 것부터 최고책에서는 당연히 음수여야지. 엎어져 있어야 축에서 최대값이 나오지. 맞죠? 아,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2,5를 꼭지점으로 갖는 이차함수 뭐예요?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5. 내가 식을 먼저 세운 다음에 전개해서 a, b 찾으면 되잖아. 근데 최고책에서 얼마래? 마이너스 2분의 1 뿐인.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에다가 상수항 플러스 3입니다. 이거 봐. 성격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a야. 아 뭐래? 3a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b야. 이게 b야. a는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고요. 미쳤나보다 그지? b는 뭐예요? 3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라도 없애기 위해서 곱으로 물어본 것 같은데 이럴 거면 3회를 왜 했는지 난 모르겠네. 그냥 마이너스 2 해놓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을 답으로 쓰면 이게 더 깔끔하지 않나? 어쨌든 이상한 짓거리 해놔서 그렇지 A, B 구하러 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으니까 그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잡고 그걸 이용해서 전개해서 주어진 A, B랑 비교하는 거죠. 알았죠? 네. 두 번째. 그럼 175번. 개수들 주어진 거야? 안 주어진 거야? 이번에는 주어진 거라고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왜? 여기도 A인데 뒤에도 A잖아. 맞니? 네, 이건 그래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최대값이래. A 무슨 수? 그렇지. 이건 중요하죠. 자, 최고층에서 음수인 2차 함수. 축. 얼마예요? 와우. A. 2.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최고차항의 개수로 묶었을 때 나오는 1차항의 개수의 절반에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그럼 최대값은 얼마예요? 넣어주자. 무엇을?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1을 넣어봤더니
a 곱하기 괄호 외쳐 x제곱 a제곱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4 플러스 2a. 그래서 약분해주면 a분의 1, 얘는 마이너스 a분의 2, 연산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4 플러스 2a. 근데 그게 얼마예요? 3이에요. 뭐 하고 싶어? 양변을 a배를 해볼까? 요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 얘는 넘어와서 1이 됐는데 a배 했으니까 플러스 a로.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면 되겠네. 인수해 되나요? 응, 돼. 그래서 a로서 가능한 것은 일단 요식만 보면은 마이너스 1도 되고 2분의 1도 됩니다. 하지만 둘 다 답일까? 음수만 답이라고 내가 처음에 잡아놨었어. 마이너스 1만 답이겠네. 되었니? 어때요? 할 수 있겠니? 이게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가장 기초 유형입니다. 쉽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로 넘어갑니다. 필수지 9번. 끝. 잠깐 쉬었다 합시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밑에 확인 체크. 이건 뭐야? 확인 체크. 176번 풀어보세요. 자, 먼저 풀어보라고 한 이유. 아까 다 설명했거든.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찾고 싶다. 뭐 하자? 그래프 그리자. 근데 그래프에 좌표축 따위는 필요 없고요. x의 범위가 주어지면 그거를 표현해 주세요. 자, 가자. y는 마이너스 3x제곱 어쩌고 최고책에서 어때? 최고책에서 뭐야? 마이너스 음수다, 그죠? 엎어지면 됩니다. 이게 개념을이랑 RPM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축이 뭐야? 3분의 1이죠. 그쵸? 3으로 묶었다, 마이너스 3으로 묶었다 치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놈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부호반 되니까 플러스 3분의 1. 됐죠? 축이 나왔어. 그 다음에 뭐 하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네. 0부터 1까지. 0이 가까워, 1이 가까워. 여보세요? 축에 0. 그러면 살짝 과장해서 그려줘요. 그러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언제 최대야? 최대값, 최소값이란 건 y값이라고 했죠. y값이 언제 최대야? 꼭지점에서. 언제 최소야? 1에서. 그래서 최대값은 축 어디? x에다가 3분의 1 넣었을 때 나오고요. 최소값은요. x가 1일 때 나옵니다. 각각 넣어주면 되겠네. 최대값 구하자. 마이너스 3의 x제곱 9분의 1에 플러스 3분의 2에 플러스 1 계산할까요? 3분의 4네요.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 1 넣어봅시다. 뭐예요? 0이네요. 둘이 더하래요. 답은 3분의 4예요. 이게 답니다. 눈으로 확인했잖아. 언제 최대인지, 언제 최소인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Y축은 필요 없지만 대칭축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 대충 아무렇게나 그려놓지 말고 좀 정확하게 약간 대칭성을 살려서 그려주고 범위 표시할 때 떨어지는 간격 좀 명확하게 눈에 보이게. 더 멀리 있으면 더 내려갈 거 아니야. 그거를 봐야 되거든, 눈으로. 그래야 최대 최소가 언제 나온지가 명확하게 보이거든. 알았죠? 그것만 좀 지켜서 그려주면 됩니다. 대칭성, 거리. 알았지?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럼 끝났어요. 위에 뭐야? 왜 안 넘어가?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위에 필수 예제 10번 같은 거 풀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미수만 바뀌었지. 왜? 제한된 범위가 있고 이차함수 최대 최소 주어져 있고
원래는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서 K가 아니라 상수로 상수항을 줬겠지만 지금 여기를 미수로 주는 대신에 최대값을 4라고 줬을 뿐. 알았음? 자, 그럼 축이나 찾아보자. 축 어디야? 1. 됐죠? 끝.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개념을 이해 3번. 필수예제 11번 봐봐. 자, 이름을 먼저 볼까? 이름에 되게 우리 눈에 익숙한 거 이름. 뭐라고 하고 있어? 그렇지. 공통부분. 우리 공통부분 보면 뭐 했어, 항상? 그렇지. 치환. 똑같은 식이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치환하자는 거 우리 첫날부터 계속했습니다. 맞죠? 곱셈 공식 쓸 때부터. 치환하자. 자, x제곱, 요거는 펜 잠깐만 내려놓고 잘 봐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t, x 다 좋아요. t라고 둘 거야. 자, 그때 치환을 했으니까 새로운 식을 쓰면 되게 왜 이렇게 삐딱해? 새로운 식을 써주면 되겠지. 새로운 문자 t에 대해서 함수 y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 t의 플러스 4 맞지? 이 녀석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잘 봐. 이제부터는 뭐 하면 돼? 얘 그래프 그리면 되지. x가 아니라 t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거 있어 없어? 축이 어디예요? 어? 2죠? 됐죠? 2죠? 네. 네. 자, 최대 최소 찾으래. 뭐 안 했어 아직? 범위. 자, 우리 앞에 필수 예제 2개 풀면서 뭘 알아왔어? x의 범위는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있는 문제도 있었고 없는 문제도 있었어. 맞지? 근데 x의 범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문제풀이가 완전 달라졌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앞에서 만났던 거는 x의 범위가 보통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이 여기서 나오고 최소값이 여기서 나옵니다라고 했지. 근데 예를 들어서 x의 범위를 그려봤더니 어머 축이 1인데 2부터 3까지래. 이렇게 그려봤어.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조그만 거 요거밖에 없잖아.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해? 2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건 여기만 본다고 했잖아. x의 범위가 2부터 3까지 해서 여기만 놓고 보면서 최대값 어디서? 최소값은 어디서? 그렇게 찾아주면 되거든. 범위가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졌고 범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달라졌어. 그죠? 그러면 최대 최소를 찾는데 범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네. 범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쓰기만 했잖아. 그러면 확인을 하러 가야지. 이거 t에 대해서 범위가 있진 않을까라고 확인을 하러 가야지 이제. 그때 저 범위 보면 안 된다. x의 범위. t의 범위입니다. t의 범위. 알았죠? 그러면 t의 범위를 찾겠다. 범위를 찾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뭐게? 이건 상식인데. 범위를 찾겠다. 그게 뭔 말일까? 최대 최소를 찾겠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왜요? 최대 최소가 나오면은 범위가 나온 거잖아. 당연히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럼 선생님 만약에 최소값만 존재하면요? 최대값이 없다는 얘기가 뭐야? 계속 커져간다. 그러면 최소값이 2라는 얘기는 뭐야? 그거보다는 크다. 합치면.
이게 범위지. 알았죠? 자, 그럼 계속 갑니다. t의 범위를 찾아보자. 다른 말로 t의 최대 치수를 찾아보자. t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t가 뭔데? 치환하는 식에서 x에 대한 이차 함수의 y좌표 역할을 t가 하고 있어요. 오, t의 최대 치수를 찾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t의 최대 치수를 찾아주면 되겠네. 맞니? 그러면 또 뭐야? 또 x에 대한 이차식의 최대 치수네. 그래서 한 번 더 합니다. x 얼마야 축은? 1. 그리고 최대 치수를 찾으러 갈 거야. 이번에 범위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1보다 0은 왼쪽, 3은 오른쪽. 0이 더 멀리 떨어졌어? 3이 더 멀리 떨어졌어? 그렇지? 그래서 0부터 저 멀리 3까지. 그럼 그래프는 파란색만 보면 된다. 맞죠? 내가 보고자 하는 범위가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파란색만 보면서 얘기를 해봐. 최대값 어디서 발생해? 최대값 3에서 발생합니다. 얼마예요? 6 아니고? 라고 할 뻔.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해요? 1에서 발생합니다. 그죠? 제일 내려가는 x값을 봐야지. 요게 아니라. 그쵸? 최소값 언제 발생한다고? x가 뭐일 때? 1 넣어봐. 얼마 나와? 2야? 2네. 그러면 끝났지. 그놈을 가지고 t의 범위 만들었어요. t의 범위 어떻게 돼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요 최소값이 t의 최소값이잖아. 요 최대값이 6, t의 최대값이잖아. 그래서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또 여기다 표현을 하는 거야. 어디부터? 2부터 쭉 어디까지? 6까지. 그래프를 지금 내가 지금 표현하는 이 주황색으로 보이냐? 주황색 부분에 함수만 보면서 너희들도 이제 같은 색깔로 쓸 거니까 샤프. 그래서 이제 좀 진하게 두 줄, 세 줄 그어주면 되겠죠? 자, 최대값 어디서 발생해요? 6. 누가 6일 때? t가 6일 때.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해요? 2에서 발생합니다. t가 2일 때. 넣어주면 이게 뭐야 이게? 16? 2 넣어주면 0. 그래서 답은 최대값은 16, 최소값은 0이에요. 자, 어떤 문제야? T환형 문제는 2차식의 최대 최소를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새로운 문자로 바꾸면 항상 새로운 문제에 대한 범위를 찾아주시고 나서 얘로 넘어가면 됩니다. 나는 순서를 거꾸로 했지. 이거를 만든 다음에 t의 범위 확인해 볼까? 다시 올라가야지 이건데 익숙해지고 나면 또는 이 문제를 설명을 다 듣고 나면 너희들은 T환한 직후에 바로 최대 최소를 찾아버리고 T환한 식에 대해서 t의 범위를 써버리면 되겠지. 네, 그게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이 될 겁니다. 알았나요? 풀어볼까요? 자, 밑에 몇 번 풀어볼까? 179번 풀어볼까? 기기. 보충하자. 1월 1일에 내가 보충 그날 해버리자, 우리 반. 근데 몇 번 풀라고 했어, 내가? 자, 요거 보니까 어때요? 똑같은 식이 반복되고 있나요? 네, 어디까지를 반복된다고 할까요? 오케이, 거기까지 해볼까? 자,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상수항을 2까지 끼든 5까지 끼든 안 끼든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x제곱에 플러스 4x까지를 t로 치환을 하자라고 할 건데 이거 여기다 쓸게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뭐야? 식을 써야 되는데 사실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뭐 하라 그랬어? 새로운 문자 t를 찾았고 그거에 대한 최대치수를 찾아야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뭐부터 찾자? 여기서 t의 범위부터 찾자. 그럼 t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x에 대한 2차식을 또 한번 그립니다. 축은 어디예요? x는 마이너스 2죠.
맞죠?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짠짠 표현해서 최대치에서 찾으러 가야 되는데 x의 범위 있다 없다? 뭐 없네? 그럼 t의 범위도 없나? 그건 아니지. 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최소값은 있잖아요. 그럼 최소값만 존재하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야? t는 어떻다? 마이너스 4보다 위로 올라가기만 한다. 끝없이 계속.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되었을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t의 범위로, t에 대한 식으로 갑니다. 자, y는 천천히 갈게요. t 플러스 5, t 플러스 2, 저거 3t 플러스 5 됐죠? 그래서 t제곱에 플러스 7t에 10t에 플러스 15.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이 뭐 찾기? 최소값 찾아주세요다. 그치? 네, 그러면 뭐야? 최소값 찾아야 되네. 아까 찾아놨던 뭐가 필요하네? t에 대한 범위가 필요하네. t의 범위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또 한번 뭐? t에 대한 2차식을 그려서 축을 표현을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인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를 표현을 하고 그리고 최소값을 찾아주면은 언제 발생해? t가 마이너스 4일 때 발생한다 같이 집어넣어주면 다 돼. 제곱 16 더하기 15 31 t에 마이너스 4 넣어주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9가 되겠네. 됐죠? 자, 그럼 한 번 더. 자, 얘들아, 고 들어봐. 을 구하고 그때의 x도 구해주세요. 얼마예요? 최소값은 방금 구했지? 마이너스 9라고. 그때의 x도 구해보세요. 얼마예요? 식이 필요 없는데? 자, 거기 들어봐. 최소값을 구하고 마이너스 9 그때의 x 그때가 언젠데? 마이너스 4가 될 때 마이너스 9가 될 때 그때가 언젠데 그래서 근데 t가 마이너스 4 답에는 x는 마이너스 아니죠. t가 마이너스 4 그럼 x는 뭔데요 선생? 잘 봐. 최소값을 나오도록 하는 t는 마이너스 4 t가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x는 마이너스이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때의 x는 뭐다? 마이너스입니다. t는 마이너스 하겠지만 x는 마이너스이죠. 질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 줄 알아 애들이? 이걸로 답을 써. 왜 그러게? 함수 그릴 때 이것만 써놓는 거야. 최소값 구할 때 계산만 주구장창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4 해서 틀려요. 그래서 치환형 문제 있죠. 공통부분 들어가는 2차식의 최대치수. 그 문제에서는 진짜 반드시 뭐가 마이너스 5인지 추계 방식 좀 써주세요. 너네가 계산할 때 y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fx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야 되는데 너네 습관적으로 fx 안 쓰잖아. 그냥 사실 2차식만 쓰고 있잖아. 그게 fx다, fx는 해서 안 쓰잖아. 근데 선생들이 푸는 거 보면 내가 푸는 거 보면 항상 뭘 하고 있는지를 써주거든. 그치? fx는 어쩌고저쩌고. 그게 이제 또 학생들과 선생들의 차이 중 하나죠. 선생들은 이미 학생을 겪어봤어. 학생 시절을 겪어봤어. 내가 무슨 실수를 많이 했는지를 겪어봤고
학생들이 무슨 실수를 많이 한지를 많이 봤어. 그러다 보니까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조심시키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풀이에 그런 부분들을 다 쓰게 돼요. 그게 서술형 대비이기도 하지.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까지 그걸 겪어보지 못했거든. 내가 fx를 안 씀으로써, 내가 gx를 구하고 있다라는 걸 안 씀으로써 실수한 적이 많이는 없을 거거든. 없거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실수가 뽕 튀어나올 수 있죠. 요거 뭐 해주세요? 뭐가 어떤 문자에 대해서 지금 식을 쓰고 있는지 축에다가 같이 반드시 표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죠? 실제로 축의 방정식도 뭐야? 마이너스 5야? 아니잖아. t는 마이너스 5잖아. 축의 방정식이지. 알았죠? 네, 갑니다. 어씨. 아, 다 했지? 활용은 안 할 거니까. 자, 갑니다. 자, 필수예제 12번입니다. 요거는 쉬워요. 거기 들어봐요. 최대 최소를 구해주셈. 어머, 근데 뭐야? 문자가 몇 개야? 쉬워요. 뭐가? x는 x끼리, y는 y끼리. 자, 간다.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a가 있어. 의 최소값이 1이래. 를 알고 있다고 치자. a 플러스 3의 최소값은 얼마야? 그렇지. 2a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은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에 대해서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맞죠? 앞에 부호를 반대로 했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바뀌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야. 자, 간다. 1번. x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y에 대해서도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뭐 해보도록 하자?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 제곱식 만들어보자. 미쳤나봐. 상수항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하나는 9고 하나는 2인데 원래 상수항은 7이었거든. 지금 현재 상수항 얼마예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해요? 됐죠? 그러고 나서 완전 제곱식이지. 완전 제곱식이지. 얘 얼마예요? 당연히 얘 최소값 얼마예요? 그렇지. 당연히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하고 끝. 그냥 두 문자가 주어져 있는 xy에 대한 식에서 그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하면은 각각의 문자를 가지고 완전 제곱골, 완전 제곱골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단원이래. 이 유형은 너무 쉬운 거. 완전 제곱식 만드세요 라는 중딩 문제입니다. 대신에 두 개가 문자가 다를 뿐인 거지. 알았죠? 다음. 이거 우리 했는데 필수예제 13번 언제 했게? 또는 어떻게 풀어야 되게? 한번 생각해봐. 딱 시간 15초 고민할 시간. 답 내는 게 아니라 고민할 시간. 어떻게 풀면 돼? 그렇지. 기억나? 항능식 단원하면서 내가 이미 했었어.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뭐뭐뭐뭐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A를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어떤 2차식의 최대치소. 같은 문제야 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대입을 하면 되지. 맞죠? 됐죠? 그럼 끝나요. y 대신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최소값 찾자.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래프 그려보자. 어떻게 생김? 축은 어디임? 대칭축은
x는 그렇지. 최소값 찾아주세요. 2분의 1 넣으면 됩니다. 아우 미쳤나봐. 뭐 이런 계산을 시켜. 얼마야? 4분의 3 맞니? 됐죠? 끝. 자, 그런데 밑에 있나? 없어. 없어. 아니 하지마. 여기 개념원리 연수 문제나 RPM의 실력업에 보면 내가 원하는 문제 있을 겁니다. 시간 남으면 하고 없으면 숙제로 일단 냈다가 풀이하면서 설명할게요. 알았죠? 일단 기본적인 건 뭐다? 조건식을 만족시킨대. 만족시켜야만 하는 조건식을 뭔가를 구하고 싶다. 항등식 문제도 있고 최대 최소도 있어요. 항등식을 만들고 싶은 식에다가 혹은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답 나옵니다. 알았죠?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 자, 오늘 활용 문제. 원래 활용형 문제를 잘 안 풀어줘요. 풀지 말까? 너희들이 먼저 고민을 해보고 푸는 거랑 내가 설명을 해줘서 푸는 거랑은 좀 느낌 많이 다르거든. 왜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지를 당위성을 너희들 스스로 부여해야지 내가 이렇게 풀라 그래서 푸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는 활용 문제 파트는 나는 뺄게요. 그럼 일단 진도는 끝났어. 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개념원리 뒤에 한번 가보자. 있나? 있나, 아이씨. 어? 아이씨. 아, 없어! 없나 보다. 하지마.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어때요? 쉽죠?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만 잘하면 돼? 그래프만 잘 그리자.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쓸데없이 좌표축, X축, Y축 그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뭐 반드시 필요하다? X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는 거는 무조건입니다. 알았죠? 있으면은 그 범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발생하는 부분이 항상 달라진단 말이야. 이해됐음? 자, 여기까지입니다. 뭐요? 최대 최소 2차 함수 끝났어요. 오케이? 네. 오늘 조금 일찍 끝낼까? 여기까지만 할까? 몇 분? 53분. 7분? 문제 한 두 개만 더 풀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하지. 오케이. 하연이가 얘기하자. 마칠까? 더 할까? 양심이 없구만. 알았어요. 여기까지 합시다.